어떻게 녹음될까 궁금해. 차서 달리면. 달려볼까? 오. 오호호호. 충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많은 질문이나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카니발 산 계기를 이야기 드리면 저희는 가족이 4명인데 이전 차가 승용이었어요. SM7.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고 이제 초등학교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조금 이제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가. 솔직히 작은 차가 아닌데 뭐 첫째 같은 경우 좀 누워있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머님 모시고 다닐 때도 종종 있고 여행 갈 때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캠핑 가는 경우도 좀 있고 승용차에 짐 실은 게 상당히 빡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스타리아도 보고 카니발도 보고 픽업 트럭 종류까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것저것 따졌을 때 카니발이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카니발 중에서도 7인승을 선택을 한 게 우리한테는 9인승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가족 4명 주로 4명이 타고 다니다가 7명 필요할 때 타고도 뒤에 짐을 실을 수가 있더라고요. 4명이서 움직일 때는 이제 1명 아이들은 이제 노는 모드 매트 깔고 뭐 이제 이런 거 해서 아이들이 이제 놀 수 있는 환경. 캠핑도 한번 가봤는데 그냥 4명 편안하게 가고 우리 기준에 뒤에 짐도 아마 까득까득 실어도 공간이 남으니까 CC가 3500cc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기름값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는 하이브리드 사야지 왜 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감당할래? 뭐 이런 거 아니면 디젤을 샀어야지 이런 거 질문보다 많이 얘기들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지인이 2분이 디젤 차량을 가지고 계세요. 이 전 모델 차가 어쨌든 많이 조용해지긴 했어요. 요새 기술들이 좋아서 그런가 조용해지긴 했는데 뒷자리에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이 밑에서부터 이 뭐 진동이 온다라고 할까? 약간 팔가락이 뭔가 지금 간질간질한 느낌? 디젤 사면은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2년 지나니까 뒷자리에서 이제 좀 멀미들을 한다라는 후기도 많았고 실제로 지인들도 아이들이 조금 오래 운행하면 조금 이제 멀미하더라, 좀 오래 하면 힘들어 하더라라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운전자 느낌하고는 완전히 달렸나봐요. 그럼 남은 건 이제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가 한 450만원인가 비싼데 과연 이거에 대한 값어치를 하느냐.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봤어요. 하이브리드는 내가 운전을 해보니 뭔가 이게 자꾸 뭔가 땡기는 느낌이에요. 힘이 막 그렇게 미치도록 부족한 그건 아니고 뭔가가 자꾸 이렇게 잡는 것 같고, 이제 아는 지인이 하이리무진 3.5 가솔린을 뽑았어요. 하루 종일 운전해보라고 4km 주더라고요. 차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서는 운전을 했는데 그냥 느낌이 딱 정해졌어요. 그냥 이거다. 내가 원할 때 밟으면 잘 나가고 힘이 좋더라고. 확실히 힘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힘 좋고 이 3500cc의 순간적으로 뽑아나오는 이 힘의 매력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라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뭐 4km 나오신다는 분도 있고 우려가 있었는데 내가 운전한 기준에서 잘 돌아다녔을 때 15km, 16km 사이 왔다 갔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도로. 물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도심권이나 차 막히는 구간이 아니라서 30분 주행 넘게 해도 15km가 넘게 나왔고, 그날 하루 종일 탄 게 뭐 1시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한 14, 15 나왔어요. 연비 나쁘지 않더라. 굉장히 좋았어요.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LPG 차량 끌고 다녔는데 LPG 차량들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6, 7? 뭐 이렇게만 따졌을 땐 2배. 이거 나쁘지 않다. 450만원의 값어치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세금 차이가 엄청 조금 나는데 요 1년의 세금이잖아요. 요거를 450만원치를 따라잡으려면 계산상 꽤 걸렸던 걸 기억하고 5년인가 6년인가 하여튼 어쨌든 저도 5년을 할부를 하게 됐어요. 5년 할부를 했는데 그 할부 금액이나 이런 거 뭐 450만원치에 대한 할부를 더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이득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 하이브리드가 결코 좋다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도시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이브리드가 무조건 맞다라고 보거든요. 도시권이라고 한다면. 저가 있는 이 시골 특성상 도로가 이렇게 꽉 막히는 경우도 많이 없고, 차량이 그래비티인데 그래비티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 발판 때문에 그래비티를 선택을 했거든요. 발판을 다르려면 이 그래비티 사양을 꼭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결론적으로 발판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발판을 선택한 이유가 애들도 올라가기 편하고, 어머님이 좀 무릎이 안 좋아서 발판을 밟고 올라오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실수로 마지막에 견적 낼 때 이대로 해주세요 할 때 카 마스터님한테 견적서를 밀어넣고 이대로 해주세요 할 때 제가 발판 뺐더라고요. 깜빡했더라고요. 발판 아니었으면 그래비티 사양 선택 안 했을 것 같은데 돈도 좀 아낄 겸 만족해요. 옵션은 뺀 게 우선 저는 이 썬루프 있는 모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이전에는 이 담배 피는 흡연자였는데, 그전에는 이제 담배 필 때는 이 썬루프가 딱 열면 이 담배 확 빠져나오고 환기할 땐 최고였는데, 담배를 끊으니까 이 썬루프를 단 한 번도 안 열어요. 그 다음부터는 썬루프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썬루프 뺐고, 이 하이리무진 뽑은 동생 왔을 때 걔는 옵션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냉온컵 봤는데, 냉온컵을 그래서 그때 시승할 때가 여름이었어요. 냉온컵을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요거를 껴서 사용을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하게 막 시원하거나 막 그러진 않고 그냥 유지해주는 정도로 이더라고요. 저희는 커피나 음료 같은 경우를 미리 해서 보온병 같은 거 이거 하여튼 이런 병에다 담아서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걔랑 세트로 붙어있는 여기 이제 보조 동승석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달려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떠냐라고 하니까 이 동생이 형님 켜보시면 압니다 했고, 여기 작동을 켜봤는데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생각보다 팬도라면서 씩 하는 소리가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냉온컵이라는 걸 뺐어요. 냉온컵 하면 여기도 작아져요. 근데 냉온컵 없으니까 여기 넓어서 좋아요. 이 웬만한 큰 컵 들어가고도 남아. 이거는 우리한테는 딱이에요. 스피커는 안 했어요. 스피커는 한 60만원인가 더 주면은 바뀌는 것 같은데, 10만원까지는 소리가 좋아지지 않는다 라고 절대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스피커가 있음으로써 저 맨 뒷자리에 이 물건인 거를 어쨌든 넣는 공간은 없으니까 더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 이것도 있는데 다는 거 여기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각각의 패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서 그것도 뺐고, 냉온컵에 공기청정 세트, 모니터, 발판은 실수로 누락했고, 크라이 사운드인가 저거 빼고 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기름값. APG가 1100원 막 1200원 다 돼가는데 휘발유는 1600원대이거든요. 근데 연비 차이가 약 2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내 비슷하겠구나, 이론상 비슷하겠구나 라는 건데, SM7 LPG 같은 경우에는 도넛형이고 그래서 연비도 안 나오는데 탱크도 작아요. 자주 충전을 해요. 제가 이전에 넣을 때 5만원 막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5만원 정도 이렇게 넣고 차개부를 쓰거든요. 차개부를 쓸 때 둘이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휘발유 탈 때가 지금 현재 더 많이 낸 건 맞더라고요. 평균 5만원 정도 더 나왔어요. 생각보다 연비 나쁘지 않아요. 이전에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요거 한번 제가 영상 만들 때 밑에나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사진상으로 얼마 나오는지. 대구를 갔다 와서 보령에 다시 와서, 보령에서 다음날 이제 또 천안을 가는 일이 있어서 천안에 갔다가 여기 와도 주행 가는 거리가 또 제가 기억하기에 100km가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기름 게이지도 한 칸 좀 더 넘게 있었고, 맞나? 하여튼 그거는 이전에 한번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니 같이 한번 이렇게 첨부를 한번 하도록 하고, 이 가솔린이 생각보다 연비가 나쁘지 않다. 하이브리드의 이 조금 이질감이 조금 마음에 안 든 것도 사실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중간에 이제 전기로 가다가 엔진이 가동되는 순간에 뿌릉 하는 요게 조금 약간의 좀 이질감이 저랑은 좀 안 맞는 거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서울 경기나 이런 쪽에 복잡한 데면 하이브리드 무조건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워낙에 차가 가다 쓰다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서울 경기도 많이 다니는데, 배가 서울 경기 가면 연비가 여기 보령권보다 나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막히는 게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4, 5km는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 7에서 8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연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카니발 타면서의 장점, 역시 가솔린이니까 조용하다. 이 카니발을 궁극적으로 산 이유가 내가 편하려고 산 거는 아니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뒤에 태워드리면 그냥 차 좋네, 그냥 다 이래요. 그냥 차박, 뭐 간단하게 차를 이용한 뭐 캠핑도 하지만 차박 이런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밥 먹을 때도 의자 뒤에 앞으로 다 당기고 뒤에 4명이 다 앉아서 상 같은 거 조그만 거 펴놓고 먹을 거 먹고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이 차를 사면서 기분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승용차였을 때는 어머님이나 이렇게 같이 타게 하면은 어머님이 단 한 번도 저희 차에, 승용차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애들도 껴있고 하니까, 애들도 이제 좀 초등학교에 껴있고 하니까 뭐 불편하죠. 근데 어머님이 뒷자리에서 딱 앉으시고 좀 가는데 주무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주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아이들도 자고 어머님도 자고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실 때, 그러니까 저희 차에서 한 번도 안 주무시던 분이 이제는 편안하게 주무실 때 그게 굉장히 뿌듯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카니발은 가족을 위한 차다.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최고의 차.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뒤에서 이 의자 조절해가면서 편안하게도 뭐 놀고 자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이제 배우자가, 와이프가 힘들면 여 뒤에도 있고 우리 첫째도 더 넘어가서도 있고 옆에 있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가는 거. 결국 나는 운전하는 기사.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긴 한데, 하여튼 운전하는 기사. 가족을 위한 차니까 뭐 어느 정도는 희생은 조금 그냥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단점은 밟으면 밟을수록 기름 많이 처먹는다. 그러니까 3점은 만에 또 장점으로 얘기하면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밟으면 밟을수록 퍼먹는다라고 하는데, 기름을 퍼먹으니까 더 연비 운전을 한다, 뭐 이런 거. 요게 장점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밟으면 힘 좋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느낀 거는, 그 한 번은 저희가 여기 아이들 말고 성인이 7명이, 저까지 해서 7명이 다 훌로 타서 잠깐 어디 이동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거 뭐 잠깐 이동을 하는데, 조금 추월할 순간에 7명이 타고선 추월할 순간에 시속 뭐 100을 달리고 있었지만 좀 추월해야 될 순간에 밟으니까 힘이 막 부족한 느낌이 아니고 쭉쭉 뻗어 나가더라고요. 쭉쭉. 하여튼 이 쭉쭉 뻗어 나가는 게 정말 예술이에요. 잘 달려.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천천히 가서 안전하게 운전해서 더 연비가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밟는 타입은 아니어서 거기도 한몫하겠죠. 뭐 요새 차들 다양한 옵션 많잖아요. 카니발도 진짜 정말 다양한 옵션. 저도 이제 요새, 예전에도 공부하면서 했지만 요새도 이제 지금 책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웃긴 건 저희 아들내미도 공부를 해요, 같이 옆에서. 그래서 옆에서 약간 잔소리를 해요. 애가 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소리 뭐만 이상하다 뭐라면은 막 차가 어디가 고장난 것 같다 뭐 했다 얼마나 간섭을 하는지. 참 안전에 대한 거 처음 느껴보는 거. 그러니까 저 뒷문이 열 때 차가 지나온다던가 뭐 하면 문이 안 열리고 이 알람이 울린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 승하차 할 때 엄청, 아이들은 막 생각 없이 좀 막 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다. 그리고 지가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좀 보조해주는 거, 서주는 거. 후진 이렇게 하는데 뒤에 가까우면 진짜 막 갑자기 자기가 알아서 쓰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확실히 또 카니발이 혼자 탈 때랑 사람이 좀 있는 거 탈 때랑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운전하고 다닐 때. 뭐냐면 저 혼자 다닐 때는 이게 약간 차가 텅텅거린다고 그래야 되나? 좀 빈소리가 좀 느껴요. 여기 뒤에서부터 약간 이게 빈소리가 좀 느껴. 이게 승용차로 이렇게 조용하게 다니다가, 물론 이 카니발이 조용을 한데 이 좀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승용에 오는
이 조용하고 편안함과 확실히 이 RV에서 오는 편안함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혼자 있을 때랑 좀 차이가 좀 두드러지게 좀 나요. 혼자 타면 이 뒤에서 약간 좀 이 요철 구간이나 뭐 할 때 이 뒤에서 약간 통통 이런 소리가 조금 느껴지는데, 이제 뒤에 이제 아이들이 타거나 조금 사람이 좀 타면 이 소리가 줄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사람이 타던 뭔가 있어야 조용해지는 차다. 뭐 아무래도 혼자 타는 거면 이게 뒷자리가 많이 비니까 그 소리가 좀 나는데, 저희 이제 뭐 사람이 뒤에 타면 이게 이 소리가 텅해서 진짜 조용해져 있고, 생각보다 이 도로를 달릴 때나 고속도로 달릴 때나 혼자 탔을 때랑 한 4명 정도 이상 탔을 때랑 이 소리가 틀려요. 그래서 한 4명 이상 타면 확실히 이 혼자 타는 것보단 조용해. 차가 조용해요, 진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늘 처음 도전하고 색다른 거라, 요새 영상을 올릴 때 여러 가지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은 절대 없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핸드폰 사용하다가 진짜 옛날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아이폰이 좀 시간 지나면 이 옛날 추억거리를 자꾸 사진에 띄워줘요, 이런 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 없이 있다가 옛날 모습을 사진 보면은 옛날 추억이 떠오르고 웃길 때가 있고, 아, 이럴 때도 있었지.